민들레는 산간, 들판, 이 습지 등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곳에서 흔히 볼 수 있고요. 민들레는 중금속 오염을 기준치 이상으로 잘 흡수하는 식물이라 봄이 되면 일부러 도시 밖으로 나가서 이 민들레를 찾는 이유입니다. 곤충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수정되는 풍매화라고 하는데요. 이 바람의 그 힘으로 이렇게 날려가지고 번식을 아주 잘하는 식물입니다. 옛말은 미염 둘레가 변하여 민들레라고 하는데요. 꽃이 피기 전 이른 봄 채취하여 먹는 흔한 나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나 민들레는 염증을 치료하고 간경화 등 간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고요. 한방에서는 포근령이라 하여 위궤양 등 소화를 돕는 데 쓰여집니다. 그래서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숙취 해소로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만성염증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사망자 5,700만 명 중에 약 70% 정도가 심혈관 질환, 제2담록병, 고혈압, 호흡기 질환, 알츠하이머 등의 비감염성 만성 질환에 의해서 사망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만성 질환의 약 90%가 염증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즉 염증에 의해서 치매, 암세포가 잘 자랄 수 있게 영양 공급 등 환경을 염증이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려서 기관지 염증 그리고 폐 염증 등을 오래 방치하면 이것이 만성 염증이 되는 겁니다. 또한 배탈이 나서 위염을 오래 방치한다든지 이런 모든 염증은 오래 방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염증이 심하면 피를 통해서 움직이는데요. 뇌로 가면 치매가 되고 간으로 가면 간염, 간경화 등 또는 만성질환의 근원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위염, 기관지염, 간염의 잡초처럼 흔한 이 민들레가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민들레로 항상 상비약으로 늘 곁에 두고 1년 내내 먹는 방법을 터득을 했는데요. 그건 민들레를 채취해서 이렇게 덕금을 한 다음에 이런 병에 넣고 감기로 인한 인후염과 기관지염이 있을 때 또는 소화불량으로 위에 염증이 있을 때 수시로 따뜻한 물에 타서 음용을 하여 몸에 있는 모든 염증을 삭후하는 인간요법으로 염증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민들레는 중금속 오염을 기준치 이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심에서 벗어난 청정 지역에서 채취를 해야 합니다. 오늘 민들레를 이렇게 채취를 해갖고 왔는데요. 이 정도면은 오래 먹을 것 같습니다. 민들레 종류가 정말 굉장히 많죠. 이게 국화과 이게 다년생 초분인데요. 민들레, 산민들레, 그리고 흰민들레 이렇게 등이 있고요. 민들레는 미염 둘레가 변하여 된 것인데요. 4월에서 5월에 꽃이 피고 꽃이 피기 전 전초로 이렇게 채취를 하면 되는데 이 꽃이 이렇게 피더라도 이 약효는 상당히 있으니까요. 이거를 이제 그 제조하는 과정에 이걸 전부 이렇게 꽃이 나온 것은 이렇게 띄어야 됩니다. 이걸 안 띄면은 이게 막 꽃이 나중에 정말 말리고 막 그러면 전부 날립니다. 그래서 이 꽃을 이렇게 전부 다 띄워주고요. 꽃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꽃대가 안 나온 것도 금방 이렇게 채취를 해오면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이상하게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민들레 꽃대를 안 떼어주면요, 바로 흰 시방이 생겨서 작업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이물질을 제거한 민들레를 흐르는 물에 약 5분 정도 놓으면 세척할 때 뿌리에 있는 이물질이 잘 제거가 됩니다. 5분 후에 흔들으면서 세척을 해주고요.
잎과 뿌리 사이에 이물질을 꼼꼼히 제거를 해줍니다. 흐르는 물로 반복해서 3번에서 4번 정도 해주면은요 아주 깨끗이 세척이 됩니다. 세척한 민들레는 채반에 잘 펴서 음지에서 약 10시간 정도 말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물기를 완전히 건조한 것으로요 칼로 잘게 썰어줍니다. 길이는 약 7cm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용기에 담으니 넘칠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불을 켜고요 물을 떨어뜨려 끓으면 민들레를 용기에 넣고 뒤적거려 줍니다. 처음에는 면장갑을 끼고요 골고루 뒤집어 주고요 계속 뒤집어 주면 숨이 죽고요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양이 엄청 줄었을 때는 뜨거우니까요 후라이팬 주걱 같은 걸로 속까지 안 타게 완전히 뒤집어 주면서 볶아 줍니다. 약 7분 정도 뒤집어 주면은요 색이 약간 검은색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마 같은 곳에 쏟고요 뜨거울 때 식을 때까지 계속 약간의 힘을 주고 비벼주고 물기를 말리는 과정을 계속합니다. 이런 행위는 민들레를 감싸고 있는 막을 분해시켜서 물에 타서 차를 만들 때 속에 있는 민들레 성분을 물에 잘 풀어지게 하는 건데요 이런 작업을 덕금이라고 합니다. 1차 덕금은 보는 것처럼 물기가 촉촉합니다. 덕금 과정을 마친 후 음지에서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말리고요 그리고 다시 용기를 데운 다음에요 다시 주걱으로 안 타게 속까지 뒤집어지면서 볶아줍니다. 2차 덕금은 물기가 많이 마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널빤지에 붓고요 뿌리가 굵은 부분은 차를 만들 때 잘 풀어지게 가위로 길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다시 비벼주고요 음지에 약 10분 정도 말려주면 됩니다. 용기를 달구고요 3번째 덕금을 하기 위해서 민들레를 넣습니다. 3번째는 민들레가 습기가 많이 없어진 모습이고요 색깔도 푸른색에서 검은색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널판지에 민들레를 쏟아주고요 비벼주고 수분이 마르게 덕금 행위를 하고요 굵은 뿌리는 다시 한번 잘라주고요 약 10분 정도 건조를 시킨 다음에 덜 말려서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요 건조기에 뿌리까지 완전 건조를 시켜야 합니다. 완전 건조된 민들레를 공기가 밀폐된 용기에 넣으면요 민들레 약효를 그대로 장기간 보관하면서 감기가 걸려 목에 염증이 있다거나 음식을 먹고 체해서 위에 염증이 있다거나 그리고 간에 염증, 간경화 등 여러가지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정말 민간요법으로 최고이고요 특히 과음으로 인한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은요 독이 없고 차고 상당히 쓴맛을 냅니다. 뱃속이 차가운 사람은 소량으로 섭취를 하고요 민들레는 몸이 더운 사람에게 잘 맞습니다. 말린 것 하루 권장량이 15에서 30g입니다. 우리 몸의 생로병사는 마치 자석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듯 흐름을 항상 자성을 잊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없어도 염증이 생기고 운동을 고강도로 해도 활성산소로 염증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염증이 생기고 감기가 걸려도 생기고 음식을 먹고 체해도 염증이 생깁니다. 이럴 때 민간요법 민들레 효과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만성염증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흔한 잡초, 민들레의 효능, 채취 방법, 그리고 민들레를 덕금을 해서 민들레 차를 만드는 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